자, 오늘 뭐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네. 그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하다가 만 것부터 먼저 연결해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보고 그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사실은 1심에서 또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었는데요. 네.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는 거예요. 13일 법조계, 이건 이제 이미 다 결론이 나왔습니다만은 16일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11시에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을 할 텐데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지시 시각을 조작해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등 공문서를 가짜로 써서 냈다 이거였거든요. 1, 2심에서는 이 김 전 실장의 서면 질의 답변서는 허위 공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법원은 그러지 않네요. 김 전 실장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무죄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1, 2심에서 허위라고 봤는데 이거잖아요. 결국은 본인이 모르고 그냥 썼다는 거잖아. 또는 밑에서 써준 거를 본인은 그냥 제출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비서실장이 왜 존재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국회에 제출한 어떤 문서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해서 낸다고 하면 사실관계 확인하고 내야 되겠죠. 그리고 비서실장이 제출할 때 그 실장이 최종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지금 그 대부분의 파기환송에 관한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과연 그러니까 이 책임이 면해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밑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든 그럼 책임을 면할 수 있어. 밑에서 서류 만들어서 보고서 만들어서 대통령 사인을 받거나 비서실장 사인 받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나는 몰랐다고 그때 그냥 그 밑에서 올라온 거 사인만 했을 뿐이다 이래버리면 사인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1, 2심에서 유죄를 본 부분은 이거예요. 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실시간으로 20, 30분 간격으로 이 내용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올라간 이 상황에 대한 내용하고 김 전 실장이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올린 내용하고 다르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그거는 뭐가 다르냐, 똑같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주관적으로 허위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허위라는 인식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네. 본인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나 지금까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는 네.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처벌이나 아니면 네. 법적인 판단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감사원의 태도 정권 바뀌자마자 180도 다른 결론을 막 아무렇게나 내잖아요. 국방부 뭐 아무렇게나라만 또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국방부 또 180도 달라진 결론을 막 갑자기 대통령 바뀌자마자 싹 내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대법원 사법농단 관련된 모든 판사님들 다 지금 다 이전에 유죄 나왔던 사람들 1, 2심에서 대법원에 가서 전부 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거나 다 바뀌고 있어요. 네. 김기춘 실장마저도 지금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 빨리 끝내버려갖고 유죄를 확정된 사람들 매우 억울하겠어요. 그냥 끝까지 버텨가지고 정권 바뀔 때 재판 받았으면 다 무죄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재판하는 주체가 누구냐, 판사가 누구냐, 어떤 정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이 다 달라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거든요. 정권이 바뀌니까 다 달라지고 결론도.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 아니지. 아니 법조인이 지금 본인도 맞는 말이 아니라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예. 같이 이해가 안 가. 우리 둘 다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방송하면 어떡해요. 좀 제대로 알려드려야죠. 아니 이해가 참네요. 무책임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게 무책임하다뇨.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지금 모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 법조인이 그러니까 법조인이시잖아요. 노영희 변호사가. 법조인도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이해가 가겠어요? 일반인인데. 네.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도 잘하는 교수님이잖아요. 만물 박사. 근데 무슨 만물 박사야? 법 전문가. 맨날 잘난 척하는 만물 박사. 뭘 잘난 척을 해 내가? 자, 봄햇살님께서
그래서 지금 책임자들은 나는 책임 없다로 가고 있는 거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타도님께서 검찰 개혁 안 한 민주당의 자업사득이다. 근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게 검찰 개혁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실패한으로 해주세요. 네, 끝까지 가자님. 윤정부 정말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러고 윤선희님 한통속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해 안 간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 태훈님 인문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하고 영희와 진봉을 그 밑으로 보내자. 그 밑으로 뭐야? 아니 그 밑으로 보내다니 잘 나가다가 우리는 큰 책임을 못 져요. 우리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방송하면서 이렇게 희희낙낙거리는데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가 안 갈 것이다. 우리 최지문 교수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는 이해도 안 가지만 이러면 안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시민 언론 민들레와 더 탐사, 이 유튜브 매체죠. 언론 매체. 유튜브에서 지난 14일 11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유족들의 동의를 받았네 안 받았네 하면서 자,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총평을 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출발점부터 다시 봐야 된다.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이걸 공개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여야 간에 또는 정치적 공방이 있는데 저는 출발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해. 원천적인 문제부터.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이런 대형 참사 때문에 희생한 희생자들의 분향소를 설치할 때 위패나 영정사진을 설치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문제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일단 정부에서 그걸 안 했어요. 네. 안 하고 네. 시간 지나서 이걸 밝혔더니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점부터 다시 가보자고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지금까지 대형 참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제대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해서 일어난 참사의 희생자들을 분향할 때 위패가 없거나 아니면 명정사진이 없었던 적이 있었냐고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거 없었어요. 그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태원 참사 희생, 12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서 위패나 영정사진 없이 그냥 국화꽃만 놓고 분향을 하게 했어요. 네. 그게 출발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워낙 논란이 되다가 나중에 공개를 했어요. 네. 물론 저는 여기는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유가족 중에 혹시나 본인의 자녀든 아니면 가족이 희생된데 희생자의 이름이나 얼굴이 공개되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빼면 돼. 그러면 처음에 왜 전 정부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분향소를 만들 때 위패나 사진을 전혀 걸지 않고 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 문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네. 왜 그게 이례적이라는 얘기를 안 하냐고요. 언론이 그럼 왜 그때는 이례적이었단 말을 보도를 안 하죠? 다른 언론들은? 그리고 나서 이걸 비판하세요 그러면. 그건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왜 이름 공개했냐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들레나 더 탐사가 이거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가족 중에 정말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물어보지 않고 한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다만 현 정부가 왜 그럼 초창기에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서 질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에 국회에서 물어봤어요 사실은. 예결위에서 물어봤는데 뭐라고 혼자 했어요 이상민 장관이? 아직 그 경황이 없어가지고 다 파악하기 힘들다. 그 당시에 156명, 지금 158명인데요. 네. 156명에 다 전하기가 힘들고 빨리 분향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다 물어볼 수 없어서 결국은 그렇게 분향소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럼 그 답변의 내용은 뭐예요? 이거는 원래는 하는 건데 네. 지금 시간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 빨리 분향소를 설치하다 보니 그렇게 되다. 그런 얘기잖아 지금. 원래는 위패와 이름을 영정사진 같은 거 다 놓고 하는 게 맞는 당연하지. 건데 네. 그런데 지금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한 빨리 거다. 그냥 국화꽃만 갖다 놓고 했다. 그렇지.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름이 예를 들면 밝혀지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 빼고 공개해도 된다고 했던 사람은 올려놓는 게 맞아요. 영정이나 네. 위패를. 네. 그런 점에서 접근했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얘기가 없어 지금은. 왜 이게 이제 와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런 얘기 또 하는 사람들이 민언론, 민언연, 그 다음에 무슨 민변 이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언론노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런 프레임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다 그분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제 쟁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유가족의 동의를 구했냐 안 구했냐의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도 제가 볼 때는 유가족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네. 다만 이제 일방적으로 유가족의 전체 의견을 묻지 않고 이게 150 그 당시 5명이었죠. 발표한 사람은 그 명단이 일방적으로 공개된 거에 대한 비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모르겠습니다만 공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다만 정말 유가족 중에 뭐 여기 10명이가 또 빠졌잖아요. 그 뒤에. 그분들 입장에서 나는 싫다라고 하는데 공개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건 분명히 잘못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공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자, 조응천 의원, 노응래 의원 어제 각각 방송에 나가가지고 매우 부적절하다.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그동안에 계속해서 명단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게 당론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또 그런 사람들의 말에 또 가세해서 국회의원들이 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걸 보고 아하, 참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허예웅님께서 그럼 유족 동의도 안 받고 분향소 만든 거는 왜,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맞는 이런 얘기 좀 얘기야. 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참사로 아들의 숨진 B 씨 희생자 명단 공개 결정은 매체가 아닌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지금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부터 살피고 협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했는데 정부가 보이는 태도는 뻔하죠. 이름 절대 공개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 생각이에요, 이것도. 정부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 전제를 분명히 한 제 전제는 개인 생각이다. 개인 생각으로는 제가 볼 때 이게 이름이 공개되고 이랬을 때 올 수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막고 싶어 하는 것 그게 같아요. 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는 이런 궁금한 거잖아요. 거예요. 예를 들면 희생자들 찾아가서 취재하고 이러면 안타까운 사연들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 뭐 진짜 부모들 가슴 알고 찢어지고. 싶어요. 우리 그동안 그래, 계속 알고 싶지, 우리는. 사고 났을 때마다 그런 있었지. 뉴스가 계속 그 나왔잖아요. 외국은 다 있어요, 그런 근데 게. 지금 갑자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되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그 정부가 국가가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죽어갔잖아요. 희생돼 갔는데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아예 그냥 그 토대를 없애버리겠다는 그렇겠지. 차원이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 하면 왜 이걸 공개하는 걸 그렇게 반대를 하고 했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물론 뭐 본인들은 반대했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네. 그걸 위패나 영정사진 없이 그러면 기자들이 취재하러 갈 거 아니에요. 이 명단이 공개가 되고 그러면 어쨌든 취재도 하고 물어보고 이러지 않겠어요. 네. 또 유가족들이 막 안타까운 사연들 소개가 되고 이랬을 경우에 비판적 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그렇죠. 왜 정부가 이렇게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고 네, 맞습니다. 희생되게 만들었느냐. 핵심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당연한 거에 거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여론이 안 좋게 악화될까봐 우려가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는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고 담당님께서 정부의 책임을 줄이려는 거겠죠. 최현님께서 뻔하지 않습니까? HM님 왜 외신에서만 희생자들 인터뷰하냐고요. 외신은 했었어요. 네,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디가 있냐고요. 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참행보님께서 희생당한 젊은 청년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참사를 당했습니까? 지금 그런 걸 알리지 않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당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요. 저도 좀 보면은 오히려 이 지금 유족들이 자기네 돌아가신 가족을 창피해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개를 하면 유족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왜? 개인정보보호법이 위반이 아니라고 제가 네, 주장하니까 주장을 했었죠. 유족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우리 가족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그런 사고를 당했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왜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살아있는 사람의, 이것도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사회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만한 어떤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생기는 게 명예훼손이란 말이죠. 사회적인 평판이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일입니까? 그 왜? 국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희생됐다는 것이? 그 왜 명예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한편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었잖아요. 왜 그런데 놀러 갔어? 왜 그런 처음에 그랬었지. 그런 마약이나 이런 성희롱이 있을 만한 곳에 왜 갔어? 왜 그런 서양 나라 귀신들이 움직인다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니네가 이런 일을 당했어? 다 니네 잘못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그거는요, 정말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식들 잘못도 아니고요. 여러분 가족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100% 말하지만 이거는 국가 잘못입니다. 국가가 잘못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떳떳하게 이름을 공개하고 왜 국가가 내 식구를 보호해주지 못했냐고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왜 이거를 본인의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의 싫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그분의 의사는 동의해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존중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번 동남아 순방 출국 이틀 전에 MBC 출입기자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죠. 국익을 위해서라면서 또 MBC는 편파 보도를 한다면서 그래서 한겨레하고 경향신문도 용감하게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민항기를 이용해서 취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니 대통령실은 자기네가 싫어하는 매체 세 개가 딱 빠졌네 이랬단 말이죠. 그래 놓고 그러면 나머지 매체들하고 잘 화기애애하게 기자 간담회도 하고 취재도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번 취재는 그 세 언론 매체가 싹 빠지고 났는데 나머지 언론 매체도 무시하고 딱 두 군데만 좋아해요. 채널A하고 이 CBS만 딱 그 두 사람만 불러가지고 쏙닥쏙닥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친하다면서 게다가 난 얘네랑 친해 라는 걸 또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그럼 나머지 언론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왜 대통령이 좋아하는 언론사인데 거기 끼지 못한 걸까요? 이상하죠. 너무 그 사람들은 바보 된 거 아닙니까? 어제 새 됐다 이런 얘기 생각하는데 나는 새 됐어 이런 거 아니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이게 제일 싫어할 거 TV 줘서 기분 나쁘겠죠? 자기들 안 불러줘서? JTBC도 싫어할 것 같은데. 네, 매일경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게 그냥 열심히 빨아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이 전용기 안은요 공적 영역이에요. 공적 장소이고 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전용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기자들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공적 기관에 공적인 영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업무 중에 있는 사람이 사적인 인연에 있는 두 사람을 불렀다는 거잖아. 나중에 뭐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줄 아세요? 이거 뭐 취재하고 전혀 관계없고 사적으로 친해서 그냥 부른 거다. 아니 공적 업무를 하는데 왜 사적으로 친한 사람 두 명만 부르는데 뉴스 토마토를 왜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기분 나쁘게. 우리 갔어요 거기? 가긴 갔나? 우리 안 갔어. 우리 안 갔어. 가지도 않았어? 우리 돈도 없어가지고 못 가 거기. 900만 원을 못 내가지고. 1,000만 원. 어쨌든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게 이게 대통령으로서 한 행동입니까? 다 보고 있잖아 기자들. 아니 기자들 다 보고 앉아 있는데 지금 비행기 타서 앉아 있는데 누구한테 쏙닥쏙닥 자 잠깐 오시래요. 두 명 불러가. 최진병 이리 와봐. 왜 선생님 부르면 겁나잖아. 노영이 일로 와봐. 아니 그러면 보는 사람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그래서 대통령실에 부르는데 들어갔어. 두 사람이 1시간이나 얘기하다 나와. 그럼 다른 기자들 뭔 생각을 하겠어요 대체. 우린 세됐다 이러겠지.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냐고 대통령이 보이는 데서 다 대놓고. 왜 그래요? 대통령님은 왜 욕보이고 그래요? 대통령이 하는 게 다 맞는 거지.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러지 지금 뭐 하는 행동이야 이게. 아니 대통령님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다 수 맞는 있어. 거지. 대통령이 뭘 말해 이게 공산주의야? 독재주의야? 뭐야 이게 지금. 난 몰라요. 난 대통령실에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야. 몰라요. 자, 그런데 사실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딱 특정 기자 2명만 불러가지고 나 얘네랑 친해.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얘네랑 놀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대놓고 한 거지. 그리고 1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안 알려줘. 자, 우리는 바깥에서 딱 구경하는 거야. 이렇게 침 묻히면서 손가락 빼면서 저 얘네들은 왜 친할까? 쟤네들은 뭐 먹었을까? 저기서 무슨 얘기했을까? 나는 왜 저기 안 꼈을까? 대통령이 나를 안 불렀을까? 우리 사장은 뭐 했을까?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 대통령으로부터 좀 칭찬받고 나도 저런데 한번 좀 가서 불려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줘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에이 기분 나쁘다. 앞으로 대통령이 열심히 까자! 이랬을까요?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야. 개인적인 기분은. 과연?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개인적 기분은 그럴 거야. 진짜 기분만, 뭐 하는 짓이야 기분만. 이게. 우리 무시하나? 이렇지만 사주가 있잖아 다. 기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더 황당한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내가 이 얘기를 솔직히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거예요. CBS를 보세요. CBS 사장님이 기사 삭제하라 그랬대요. 무슨 기사 삭제하라 그랬죠? 그게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를 삭제하라고 했는데 텅 빈 집이라고 그랬나? 텅 빈 관사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빈 관저. 빈 관저. 그 말 바꾸라고 그런 거지.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단독으로 CBS에서 나왔던 나왔지, 기사가 기사를 있었어요. 썼죠. 그 네. 당시에 기동대 2개 기동대. 경호를 제대로 안 하고 빈 관절을 지키느라고 빈집 지키느라고 이 참사를 놔뒀다 이런 쪽으로 CBS에서 보도한 게 보도를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야 이거 지워! 자기네가 단독으로 낸 거를 지워!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아무리 사장이라 하더라도 편집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방송법이나 언론법에 보면 편집인도 사장도 절대로 기사 내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건 법으로도 보장된 권한이에요. 근데 그걸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바꾸긴 했지만 삭제를 못했어요. 사장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나 그다음 취재 기자, 왜냐면 만약에 사장이 그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결국 삭제는 못하고 제목만 바꿨더라고. 근데 그것도 문제라고 봐 저는. 사장이 왜 기사에 이래라 저래라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자 개인이 기사를 쓴 거에 대해서 이미 보도가 됐고 나간 상태에서 그걸 바꿔라. 또 압박을 받은 거잖아. 대통령실에서 항의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기사를 쓰냐. 그걸 사장이 돼가지고 막아줘야지 지가. 아니 사장이라면 최소한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그건 아니다. 언론의 자유를 너희가 왜 침해하려고 하냐. 우리는 그거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듣고 나서 기자한테 삭제하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진짜 큰 문제지. 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CBS 김진오 사장님입니다. 이 사람이 해당 기사를 보도했던 보도국 데스크를 질타하면서 아예 기사 본문 내용 삭제를 요청했는데 지난 5일에 있을 수 없는 데스크가 버텨가지고 제목만 바꿨습니다. 제목만.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날 대통령실에서 또 이 삭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후에 기사가 수정이 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CBS 기자는 대통령실 반론 요청 이후에 빈집이라는 표현이 주관적이지 않냐?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니 빈집이라는 삭제 제목을 바꿨는데 주관적일까? 왜 주관이냐고 했더니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이런 건 보안사항인데 보안사항인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없었잖아요. 거기가 대통령하고 그 김건희 여사가 있었어요? 몰라요. 자 어쨌든 그랬는데 그 이후에 CBS 기자만 딱 따로 불러가지고 난 너랑 친해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1시간 동안 같이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기사 때문에? 네, 몰라요 나는 그렇게 안 말했어요. 그 CBS 기자의 남편은 법무부 검사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누군지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요거 하나 보죠. 어쨌든 중요한 건 특정 매체 기자 2명만 그것도 부적절하죠. 그 채널A 기자는 본인하고 막역한 사이라고 해서 불렸다는 건데 검언 유착으로 얼마나 대통령이 그때 힘들었어요. 그럼 아무리 친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나 쟤랑 막역하고 친해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아무리 검언 유착이 아닌 걸로 나왔다 하더라도. 근데 그 대통령이 원래 그런가 봐. 그냥 친하면 막 이해가 부르고 일부러 막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심각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친해야 돼 우리가. 대통령 우리는 안 우리를 친해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친해요. 그러니까 노영이랑 친해 이러면 얼마나 내가 으쓱으쓱하고 다니겠어. 대통령님 생각해 주십시오. 자,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어제 오후에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2024년도부터 결과적으로는 이 조례를 통한 TBS 지원은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시에서.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돈 남아있는 게. 그러면 이제 TBS 직원들 다 나가야 되겠네요. 지금 TBS 라디오는 뭐 시사 분야 1, 2위를 다 다투고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매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결국은. 또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 다 퇴장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도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 다 퇴장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앉아가지고 통과시킨 거예요.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영방송을 이런 식으로 자기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들 기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고사시키는 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자기들 돈이에요? 아니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그 서울시 의원들 자기들은 이렇게 판단하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죠. 그러면 공청회 한번 했어요? 아니 시민 공청회라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지도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야지. 아니 자기들 돈도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공영방송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이게 70%가 예산이 삭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70% 삭감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지? 운영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인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나와야죠. 아니 최소한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결정 그것도 공영방송을 없애느냐 또는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어. 아니 무슨 그 공청회 한 번 안 하고 의견 한 번 안 듣고 전문가들의 제 의견 한 번 들은 적 제가 전문가인데 전문가 의견 한 번 들은 적 있어요? 나한테?
그런 적도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었겠죠. 누구? 난 모르죠. 예. 흥분을 가라앉히시죠.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뭡니까? 국정조사 관련해서 여당은 무조건 불가잖아요. 국정조사 반대. 네. 뭐 어제 초선 의원들 회의했는데 이때도 역시 반대. 14일 날에는 중진 의원들 회의했는데 반대. 국정조사 반대한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렇게 교섭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면 그러면은 국정조사가 안 되냐? 그게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예요. 국정조사는 그냥 절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찬성하면 이상.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야3당이 누구예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네. 세 당이 합치게 되면 180석이 넘어요. 넘죠.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누구?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참여 못하고 참여 안 하지. 이 국정조사 자체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나 할까? 네, 그러니까 뭐 참여 못한다는 뜻은 네. 이거 규정하는데 결정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몇 달이나 할까, 며칠이나 할까, 내지는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까, 그렇지. 어떤 형식으로 할까 의견이 이런 전혀- 거에 대한 의견을 못 못 낸다는 낸다는 거예요. 거지. 맞아요. 그걸 못 내게 되면 누가 손해예요? 쥐가 손해지. 국민의힘 손해예요. 죄송합니다. 지가라 그래서. 국민의힘이 손해입니다. 자기네가 원하는 증인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 손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럼 국민의 나 같으면 국민이 어차피 될 거 여기 참여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나중에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해요 지금. 못하게 하고 대통령 있어요. 쪽에서 못하게 네. 하고 있죠.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뭐 밀어붙여야죠. 뭘 어떻게 해요? 아니 민주당은 당연히 밀어붙이고 국정조사 가게 돼 있는데 내 말은 국민의힘 안타까워서 그래. 국민의힘 안타까워서. 언제부터 국민의힘을 이렇게 나는 원래 공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진다. 국민들은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하라고 얘기하고, 아니, 국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저께 설문에 응했잖아요. 국정조사 하라 설문에. 그랬어요? 본인 하세요 빨리. 어디 설문이 어디 있어? 민주당 홈페이지 가가지고 설문에 서명. 자,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본인들은 총선에서 안 좋은 상황이 돼요. 국민이 국정조사 하라는 거고요. 국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국정조사예요. 네. 국정조사 하는 거, 그게 국회에 부여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예요. 네. 그거 안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전 국민적 참사라고 얘기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을 알고 싶고 진실을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네. 거부를 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회가 그러면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거예요. 국회가 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 만들어줬더니 세금 받아가면서 일은 안 하고 국정조사 하라고 해놨더니 그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네. 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아니 안 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정조사가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안 하면 본인들 손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알려주면 되죠. 뭐 우리가 더 많이 친절하게 알려줘야 돼요.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최 교수님 흥분하셨는데 네. 흥분하니까 괜찮죠? 네. 자,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